오늘은 돈 안 써도 잘 돼주는 여자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들 중에는 눈이 너무 높고 좋아서 남자가 시간이나 노력 돈을 많이 투자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여자들이 있어요. 많은 남자들은 적은 노력으로 쉽게 잘 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돈이나 정성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여자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남자들은 잘 주는 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비싼 선물이나 음식을 사주며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쉽게 주는 여자들의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외로운 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곳이면 쉽게 넘어오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은 쉽게 잘 대주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들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호감을 느끼는 남자일지라도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순간 시그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여자는 그에 대한 호감도가 급감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는 남자가 노력을 해도 쉽게 주지 않아요. 사랑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잖아요. 불꽃 튀는 순간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타이밍을 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때의 감정과 느낌을 되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호감 표현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 안 써도 잘 돼주는 여자들의 특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나이 어리고 얼굴이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눈이 높아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습니다. 능력이나 돈, 외모, 성격, 사회성 등등 하지만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 연애나 결혼을 못할까 봐 비교적 조건이 낮은 남자들이 대시를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얼굴 자본주의 때문인데요. 자기 얼굴이 매력적인 여자는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남자는 조금 덜 매력적인 사람은 조금 덜 건강하고 매력적인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레고스 대학의 요한나 교수에 따르면 매력적인 여자는 마음 놓고 원하는 남자를 선택하지만 조금 덜 매력적인 여자는 무의식 중에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고 해요. 괜히 너무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다가 아예 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봐 무의식 중에 비교적 조건이 낮은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세인트 앤드류 대학 심리학과의 AC 리틀 교수의 실험을 통해서도 이성의 외모에 대한 선호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성에 대한 선호는 객관적인 외모나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자신에 대한 인식에 따라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제 선호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호가 전략적으로 는 거죠. 즉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 연애나 결혼을 못할까 봐 비교적 조건이 낮은 남자들의 대시를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잘 타고 애정 결핍이 있는 유부녀.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섹스를 쓰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애정 결핍을 다른 남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외로움을 잘 탄다는 거예요. 솔직히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 사람들은 외로움을 탈 시간이 없어요. 지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여자들은 대부분 삶 자체가 여유롭고 하는 일이 별로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외롭다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런 여자들은 자신이 외로울 때마다 남자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장 관리를 합니다.
주변에 기본적으로 두세 명은 깔려 있고 고정적으로 한 남자를 만나지도 않아요. 한 남자와 썸을 타다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남자 썸을 타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남자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헤어질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외로워할 타이밍 없이 다른 사람과 계속 연애가 이어져야 하니까 말이죠. 세 번째 고생에서 주제를 아는 여자 사랑하면서 고생도 좀 하고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자기 주제를 아는 여자는 남자에게 피곤하게 굴지 않습니다. 남자에 대한 기준을 적당한 선에서 생각하는 거죠. 즉, 남자가 내가 보기에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생기면 되고 모아둔 돈은 별로 없어도 자기 앞가림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여자들은 자신은 형편없으면서도 되지도 않는 높은 기준들을 내세워 남자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외모도 평범하고 나이도 있는데 자기는 모아둔 돈 거의 없으면서도 남자는 외모 준수하고 억대 연봉을 받기 원하면 어렵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남자가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 조금이라도 안 맞거나 반응이 시원찮으면 정색하고 까탈스럽게 굽니다. 남자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외모인데 자신이 엄청 예쁜 줄 착각하고 남자들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도하게 보는 거죠. 그러다 간혹 남자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너무 예쁜 척 하니까 좀 그러네요 라고 대놓고 말하면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생해서 철이 나고 주제를 하는 여자는 남자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 어느 정도면 만족해요.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남자들에게 끼부리는 여자. 잘 주는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한 플러팅을 습관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여자들은 내면보다는 외면을 보여주며 주목받기 위해 무척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주 예쁘진 않더라도 몸매가 좋으면 은근히 몸매가 잘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도 해요. 그들은 미모가 아주 빼어나기로 그 자체로 매력을 잘 어필합니다. 남자들이 설레만한 포인트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공략하지. 이런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정말 잘 활용하는데요. 뜬금없이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스킨십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와 이야기할 때도 저기요 하면서 괜히 남자의 어깨를 치면서 말하거나 아니면 스킨십이 이루어지도록 손을 약간씩 부딪히기도 하고 괜히 별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남자의 팔을 친다거나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남자와 어깨를 살짝살짝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자신에게 끼를 부리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여자들 중에서도 둔한 여자는 같은 여자라도 옆에 앉은 여자가 여우짓을 하며 끼를 부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여우들은 티가 나지 않게 남자를 잘 올리거든요. 이렇게 남자에게 끼 부리는 여자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잦은 스킨십이 가볍게 웃을 때도 남자의 팔을 살짝 친다거나 등을 톡톡 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여자들의 심리는 스킨십에 물꼬를 트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의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다닌 가벼운 스킨십으로 시작해서 남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남자가 아무렇지 않아 하고 어깨를 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호감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깊은 스킨십으로 나아갑니다. 신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싶으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고민이 있다면서 괜히 술자리로 불러내는 거죠. 그러다 술을 마시다가 취하면 남자의 손을 만지거나 깍지기도 하고 남자의 얼굴에 뽀뽀를 할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기도 하고 자신의 손을 남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렇다고 꼭 술에 취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스킨십이 몸에 배어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은 스킨십에서 시작해서 점점 농도 짙은 스킨십으로 진행해도 계속 남자가 받아준다면 잠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자꾸 웃을 때마다 일부러 나를 건드린다. 그나 술만 마셨다. 하면 옆에 앉아서 자꾸 팔을 친다거나 남자의 얼굴에 뽀뽀할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다면 아마도 단둘이 따로 2차를 가자고 보내는 은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술자리가 끝나도 절대 그냥 집으로 가지 않거든요. 술은 잘 안 마시더라도 끝까지 자리에 남아 사람들이 가는 것까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눈치를 봤다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단둘이서 한 잔 더 하실래요라고 말이죠. 아마 이 여자는 그 순간을 위해 지루한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5번째, 금방 사랑에 빠지고 쉽게 헤어지는 여자. 주변에 보면 매번 상대에게 첫눈에 만에 순식간에 큰 호감을 느껴서 사귀지만 얼마 못 가고 쉽게 헤어지는 사람이니 우리는 이런 분들을 흔히 금사라 부르는데요. 미네소타 대학의 일레 윌스터만 이런 금사빠들께는 자신감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저평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우러러 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성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게 되니 금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즉 나와 비슷한 수준의 상대라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을 저평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 타인에게 자주 거절을 당한 사람, 또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쉽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내가 유독 금사빠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 평소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을지 몰라요. 주위에서 지적을 자주 받는다던가 늘 남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어릴 적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쉽게 사랑에 빠지지만 쉽게 이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대의 전체적인 특성을 천천히 살펴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매력에 과도하게 빠진 채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열정은 생각만큼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열정이 쉽게 되면 이상화된 모습이 순식간에 깨지게 돼요. 못난 모습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단점들이 아주 극대화되어 드러납니다. 이때부터 상대에게 품었던 호감은 급속도로 사라지게 돼요. 이런 상대의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친밀감일 금들은 그 친밀감이 부족 상태니까요. 금사빠 중에 금사식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랍니다. 지금까지 돈 안 써도 잘 돼주는 여자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돈 안 써도 잘 돼주는 여자들의 특징 5가지. 첫 번째,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2번째, 외로움을 잘 타고 애정 결핍이 있는 유분. 3번째, 고생해서 주제를 아는 여자. 4번째, 남자들에게 끼부리는 여자. 5번째, 금방 사랑에 빠지고 쉽게 헤어지는 여자. 다음엔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여성에게 프로포즈하는 법. 당신이 평생을 같이 보내고 싶은 여성을 찾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의 여자가 되어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해 보았는가? 만약 당신이 사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략 알고 있다면 아무런 실수 없이 모든 단계를 완벽히 거쳐 그녀에게 멋지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조바심을 벗어던지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것이다. 그녀와 당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우되 그녀가 정말 행복해 할 것임을 안다면 원하는 만큼 크게 만들어도 좋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프로포즈를 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청혼을 하기 위해서 그녀의 부모님에게 먼저 여쭤봐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의 부모님의 의사를 묻지 않으면 차후 좋은 관계를 만들기 힘들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약혼 반지를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청혼,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인생사에 속하니 아래 단계서부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자. 1.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인지 확신하기. 이미 당신은 오랫동안 이 생각을 해왔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녀를 정말 사랑하고 특별한 단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이다. 결정을 위해 먼저 당신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종이에 쭉 쓰도록 한다. 이는 나중에 그녀에게 청혼을 할 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할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당신이 여자친구를 봤을 때 평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확고한 생각이 든다면 그 감정을 그녀에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는 확실하다. 그녀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청혼을 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계속해서 청혼하라고 압박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다 약혼하는 것에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정말 결혼하기를 원하고 둘이서 충분히 같이 시간을 보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때 이런 진심 어린 생각이 들었을 때가 비로소 결혼에 적합한 때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인지 알기 위해 적어도 수개월은 동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옳다. 당신이 그녀와 거리를 두고 사귀는 것에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같은 침대를 공유하고 재정 관리를 같이 하면 같이 장을 보게 되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로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약혼 전 동거가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상대 여성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것인지 확인하는 최후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결정이나 비밀을 떠벌리지 않을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당신의 계획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소문의 소문을 통해 그녀가 알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니 말이다. A. 그녀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인지 최대한 확실히 하기. 물론 그녀가 100% 승낙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녀가 당신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알 것이고 당신과 같이 미래를 보내고 싶어 하는지를 어림짐작으로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혹시 그녀가 당신과 동거하고 싶으며 아이들을 만들고 당신의 가족의 일부분이 되고 싶다는 등의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힌트를 넌지시 던진 적이 있는가? 만약 그녀가 아직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다면 이번에 해당 주제들에 대해 얘기를 해서 그녀의 기분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녀가 당신의 질문을 불편해하거나 대답을 회피한다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그녀와 몇 개월간만 같이 지냈다면 그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할 것이다. 많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커플들이 동거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녀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서 서로가 잘 어울리는 상대이며 따라서 그녀도 당신의 청혼에 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녀의 감정을 알아내는 것에 대해 초조한 감정이 들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이 방법을 써서 그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발생할 부끄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3.
그녀의 가족이 보수적이거나 당신이 그녀의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는 것을 그녀가 불쾌해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 물어보기. 따님을 달라고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결혼 승낙을 받는 것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사라진 풍습이 아닐 뿐더러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정중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예의 바른 남성을 싫어할 부모님이 있을까? 물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성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물어보기 전에 먼저 그녀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녀를 항상 우선시하라. 결혼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그녀의 가족에게 상담한다는 것이 그녀를 당혹스럽게 하는가? 어쩌면 그녀가 그녀의 가족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그녀의 상황과 선호도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다. 물론 충분히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옛 풍습의 약간 더 현대적인 모습은 바로 청혼한 뒤에 부모님께 찾아가서 허락을 받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당신이 그녀에게 먼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그 뒤에 가족을 두었다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줄 수 있다. 게다가 이 방법은 먼저 그녀와 동의를 한 뒤 좋은 소식을 알리는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을 거꾸로 된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따님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머니께 부탁하라. 4. 청혼할 시기 정하기. 프로포즈를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야말로 청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물론 청혼의 완벽한 때를 찾는 것은 힘들겠지만 양측이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이며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여서 지금이 적절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가 가장 청혼하기 좋은 때라 볼 수 있다. 당신이 프로포즈 계획을 전부 짰다면 이제 그에 걸맞은 때를 기다리도록 하자. 이 시기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들을 아래를 읽고 참고하도록 하라. 당신과 그녀 양쪽에게 의미 있는 날인가? 사귀기 시작한 날, 첫 번째 데이트를 한 날, 둘이서 무언가를 한 기념일에 청혼을 하는가? 가끔은 청혼하는 것이 순전히 현실성에 의존할 때도 있다. 특히 당신과 그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며 잠시 휴일에 만나 이번이 유일한 기회라면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된 것이다. 그녀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기간이 언제일지 생각해보라. 그녀의 친구나 가족에게 간접적으로 물어 그녀가 어떤 계절, 달 때에 결혼을 해야 서두름과 압박을 느끼지 않을지 알아보도록 하라. 만약 그녀가 이전에 결혼을 한다면 가을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날로부터 1년 전의 날짜에 청혼하도록 하자. 대신 그녀가 가을에 크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여름에 청혼을 했다면 아마 1년 내내 결혼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할 수도 있다. 특별한 휴일이나 생일에 청혼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일단 청혼을 이때에 하면 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때라면 더 그럴 것이다. 반면에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청혼한 기념일이 휴일과 겹쳐 청혼했었던 그때의 감정과 의미가 퇴색될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생일이나 특별한 휴일에 청혼을 하면 외우기는 더 쉬울 것이다. 당신이 때를 언제로 잡았든 청혼한 뒤에는 그녀에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도록 한다. 만약 그녀의 가족이 함께 있는 설날이나 추석 때 그녀에게 청혼을 할 계획이라면 먼저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공간에 가 청혼을 해 그녀가 가족의 방해 없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하자. 5. 청혼할 장소 고르기. 당신이 청혼한 장소와 청혼했을 때의 그 분위기는 그녀의 마음속에 평생 가장 중요했던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분위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혼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그녀 양쪽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나 둘이 편하고 자연적이며 진정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곳에 그렇지 않은 곳보다는 좋지 않겠는가? 그녀가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석양이 지는 장소, 바다, 고층 건물, 다리, 도시 경관, 자연 등등 다양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그녀가 거주 지역 근처의 영화관을 선호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당신이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더 노력할수록 잘못될 확률 역시 같이 높아진다. 가끔은 당신이 확실히 통할 것이라고 믿는 장소를 고르는 것이 좋다. 청혼했을 때 그녀가 당신의 노력과 선택을 존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변가나 식물원, 좋은 경관을 지닌 유명한 레스토랑, 지붕으로 가려진 다리, 숲속에서의 피크닉 등의 로맨틱한 장소도 고려하라. 당신과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이 방법이 당신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그녀가 캠핑을 좋아한다면 캠핑을 가서 밤에 로맨틱하고 분위기를 꾸며 청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낚시, 등산, 사이클링, 보트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둘만의 여행을 가보도록 한다. 당신과 그녀가 같이 좋아하는 것을 하되 그녀가 당신이 청혼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라. 필요하면 예약을 하라. 레스토랑에서 청혼을 할 것이라면 최고의 자리를 미리 예약해 두도록 한다. 사전에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말자. 6. 프로포즈 방법 고르기. 때와 장소를 골랐다면 이제 방법을 고를 차례가 된 것이다. 일단 반지는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다른 요소들을 어떻게 넣어야 당신의 프로포즈를 특별하고 로맨틱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당신의 프로포즈가 그녀에 의해 앞으로 여러 번 언급될 것임을 생각하면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나 약간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을 아래 적어두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전통적인 그 자세를 써보자. 무릎 한쪽을 땅에 대고 그녀의 손을 잡은 뒤 결혼해달라고 말하자. 이 자세가 좋은 이유는 일단 대중매체나 영화 등에서 청혼을 할 때 하는 포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이 하는 말을 엿들을 수도 오직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있다.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가 공개적인 것을 좋아할지 개인적인 것을 좋아할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많은 여성이 영화관에서 청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둘만의 사적인 프로포즈가 더 많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청혼하는 것이 미래의 당신이 계속해서 얼마나 멋지게 프로포즈를 했는지에 대해 떠들고 다니기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그로 인해 수치를 느낄 수도 있다. 게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당신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을 굴욕감을 생각해보라. 청혼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생각해보라. 사중주단이 음악이나 세레나데를 연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작은 불꽃놀이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추가 요소들은 청혼의 필수적인 것들은 아니며 도와줄 친구가 없다면 예산을 더 높게 잡아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그런 요소들이 당신다운 것이라면 분위기를 꾸미기 위해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지를 숨겨라. 프로포즈를 할 때 그녀에게 직접 반지를 찾아보게 하는 방법은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꽃이나 초콜릿, 특별한 선물 속에 반지를 숨겨 그녀에게 열어보라고 알기 쉬운 힌트를 주자. 평생 기다리지 않게 말이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음식처럼 그녀가 실수로 삼킬 수도 있는 장소에 반지를 숨기지 않도록 한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모처럼 준비한 프로포즈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만약 당신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지 않지만 따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들이 있다. 더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필요로 하지만 일단 성공하고 나면 그녀를 정말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당신이 그녀가 평생을 같이 보내고 싶은 멋진 괴짜 같은 남자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다. 그녀를 위해 특별한 퍼즐, 낱말풀이, 게임 등을 만들어 마지막에 나랑 결혼해 줄래? 라는 답이 나오게 해보자. 당신의 친척 동생이나 조카 애완동물처럼 작고 귀여운 요소를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고 그녀가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비행기로 하늘에 질문을 써서 청혼을 해보자. 휴가 때 청혼하는 것도 인기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그녀가 반드시 승낙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 첫날 밤에 거절을 당하면 남은 휴가가 암울해질 것이다. 언론을 사용하라. 예를 들어 그녀가 반드시 읽을 것이라 예상되는 신문에 광고를 싣거나 그녀가 자주 듣는 라디오 방송의 DJ에서 청혼 메시지를 읽어달라고 신청서를 쓰거나 매일 그녀가 지나가면서 보는 다리에 크게 대자보를 달아 청혼을 할 수 있다. 7. 반지 구하기. 당신의 그녀가 어떤 반지를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 간단할 것이다. 하지만 모르거나 그녀에게 물어볼 의향이 없다면 일단 임시로 반지를 구하고 청혼한 다음 같이 반지를 사러 가도록 한다. 실제로 많은 여성이 직접 반지를 고르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당신이 앞에서처럼 그녀의 반지 취향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녀의 손가락 사이즈를 미리 알아두고 몰래 나가서 반지를 사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그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감동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사이즈까지 딱 맞으면 감동은 배가 될 것이다. 그녀가 어떤 반지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다면 가볍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 대신 그러면 그녀가 당신의 계획을 눈치챌 수도 있다. 반지를 사기 위해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당신이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일단 전통적이면서도 작은 반지를 구해보석 하나에 모든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결혼 뒤의 삶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산이 걱정이라면 다이아몬드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고려해본다. 최근에는 다이아몬드 업계도 각자의 예산에 맞춰 다양한 가격대의 다이아몬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정교한 레이저 세공을 하며 투명 등급이 올라가고 GIA에 의해 검증받은 HPHT 처리된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약혼 반지를 잘 고르는 법을 검색해보자. 8. 장소와 상황에 가장 잘 맞게 갖춰 입기. 당신이 최대한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옷을 차려입자. 프로포즈는 매우 특별한 이벤트이므로 사진처럼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게다가 당신이 노력한 만큼 그녀도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대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멋지게 갖춰 입는 것은 사전에 갈아입을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 멋진 옷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장소에서 청혼을 할 때나 그런 것이지 해변이나 등산 도중이나 스카이 다이빙을 하거나 스키를 탈 때 청혼을 한다면 당연히 상황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9. 연습하기. 당신이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면 먼저 충분한 연습을 거쳐야 한다. 그녀에게 던지는 질문과 왜 그녀를 사랑하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 미리 말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중요한 순간에 혀가 꼬이면 그만한 망신이 없을 것이다. 연습을 할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라. 당신이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말하는 것은 물론 그녀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맴도는 말은 나랑 결혼해 줄래? 밖에 없을 것이다. 청혼 멘트는 간결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짜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XX야. 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널 사랑해. 넌 정말 사려 깊고 친절하며 똑똑한 여자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만난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워. 너와 일생을 보내게 될 행운의 남자로 날 선택해 줄 수 있을까? 나랑 결혼해 줘. 10. 청혼하기.
여기까지 왔으면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졌을 것이다. 이제 그녀를 지정한 장소로 데려와 계획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바보 같은 말을 하거나 주머니 속의 반지를 계속해서 만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심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나 로맨틱한 장소로 데려왔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녀와 함께 그 장소에서 시간을 30초 이상 보냈다면 아마 그녀도 대충 무슨 상황인지 이해했을 것이다. 이제 청혼을 하기만 하면 된다. 너무 늦지 않게 해야 그녀에게 놀랍고 기쁜 감정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고 충격을 받은 모습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자.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녀가 당신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프로포즈를 받기 전까지는 현실이 아니다. 그녀가 알겠다고 청혼을 승낙하면 키스와 포옹을 하도록 한다. 또 그녀의 손가락에 직접 반지를 끼워주는 것을 잊지 말자.